The youngest person to pass the bar exam is a 17-year-old. His name is Peter Park. 야, 이분 저기 기사를 봤는데 저도요. 이야. 아니 17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게 야, 대단하시다.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검사님. 아이고 이거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7세 변호사 시험 합격하셨고요. 18세 미국 최연소 검사가 된 한인 청년입니다. 우리 피터 박. 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피터 파크 박창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18살이신 거죠? 네, 그럼 몇 년생이신 거예요? 2005년생이에요. 2005년생. 네. 와. 아니 이게 현재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연소 검사로 지금 근무 중이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주마다 제도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군요. 네, 근데 러스쿨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렇죠.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로스쿨을 졸업을 한 분은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군요. 네. 아니 지금 10대가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임용된 게 혹시 피터박 말고도 다른 분도 10대의 뭐 변호사나 검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네, 미국 전체를 보면 플로리다에서 16살에 16살이요? 러스쿨 졸업하고 17살에 합격한 사람이 또 있어요. 16살에 로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네, 저는 17살에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미국만 가능한 건지 우리도 좀 우리나라는 궁금해가지고 어떤지가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어떨지 한번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론상으로는 미성년자이신 분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가능은 해요. 네, 어렵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어렵고 까다롭지만 어찌됐든 해보면은 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아버님은 실례가 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 특허법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리사시구나. 변리사시구나. 이게 저 집안이 다 이렇게 아버님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좀 그 기운이 그죠?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또 피터처럼 공부를 또 잘하고 예를 들면 뭐 학업적으로도 뭐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면 대학을 가라 할 수도 있는데 로스쿨을 바로 이렇게 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이제 한국처럼 사법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 네. 시험이란 게 미국에도 혹시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이렇게 우연히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는 비슷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창희에게 대학을 안 가고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네. 그랬더니 창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창희 씨는 원래 이런 법조계 쪽으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13살일 때 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13살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17살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봤죠. 네, 그러니까 4년 코스라서 13살에는 별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뭐 TV에 보면 빌 게이츠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대학 안 가고 뭐 사업해서 성공하는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뭘 하던 뭐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일 하고 뭐 사회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이렇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와닿아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창희 씨 아버님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제일 가까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호사 시험을 그냥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방법이 있네라고 사실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지금 이게 보니까 루믹스 큐브를 좋아해서 이제 혼자 연습해서 세계대회를 나가고 혼자서 책도 쓰고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고민하신 거죠? 예, 같이 부모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아이의 이런 어떤 뭐 가진 여러 가지의 재능과 능력을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떤 길?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좀 시험을 권유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창의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재미있는 주제를 이렇게 찾으면 그걸 이렇게 깊게 파는 아, 모습을 많이 보여서 루비스 큐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오래 걸리게 이제 푸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한 10초 뭐 이렇게 풀게 되면서 창희야 그러면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웠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책을 써서 설명해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창희가 2년 동안 그 페이지 하나하나를 큐브를 돌려가는 그림을 다 그려서 그래서 책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레고 아시죠? 레고. 알죠. 그러니까 레고 책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다 있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루빅스 큐브를 그림만 보고도 할 수 있게 제가 책을 2년 동안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참 대단하네요.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아, 이게 참 저희가 느끼는 야, 이게 참 저분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심지어 13살 때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대학교 수준의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이게 좀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러스쿨을 이렇게 가려면 배추럴스 디그리 없으면 클랩 테스트라는 거를 봐야 돼요. 컬리지 레벨 대학 시험을. 그러니까 한 5개를 보면 18학점이 돼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유튜브로 독학을 해가지고 2달 만에 합격을 했대요. 네, 맞아요. 러스쿨 가기 전에 그걸 봐야 돼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교과서를 인터넷에 찾아서 제일 처음 서브젝트는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한 달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4과목은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한 총 2달, 3달 걸려서 제가 이제 러스쿨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천재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유 참. 아유 조셉, 뭐 얘기 좀 해봐요.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로스쿨이라는 곳이 이게 입학하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요. 와, 근데 거기에 더불어 거기 또 학비가 미국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학비가 되게 비싸요. 빚이 한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학을 스킵하고 러스쿨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니까 학비가 총 4년이 한 15,000불 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독학으로. 네, 책 보면서. 어디 학원도 안 다녔어요? 네, 컬레스판던스 스터디라고 학교에서는 이제 큰 틀은 가이드는 줍니다. 이제 뭐 숙제도 조금 내주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게 하고 하는데 매일매일 얼마나 자기가 공부할지는 자기가 정하는 건데 양이 한 2시간 반 정도는 꼭 4년 동안 해야지 전체 분량이 소화가 돼서 필요는 하루에 2시간만씩 꼭 학교를 다녀와서 2시간 반을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렇게 러스쿨 공부했는데 2년을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서 나머지 2년을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재밌었어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맞아요. 뭐 세상에는 있겠죠? 저는 이게 첫 공부 시작한 날이 기억나요. 그 엄청나게 두꺼운 교과서 케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한 30페이지, 1000페이지인데 3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9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봤죠. 그래서 달성한 답이 페이지를 한 1초씩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이제 꼼꼼하게 읽는 그런 이렇게 방식을 알게 됐어요.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훑어서 많이 보고 그리고 꼼꼼히도 보고 또 훑어서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구조랑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먼저 알고 네. 이제 꼼꼼하게 읽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고. 네, 이해가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익숙하게 만든 아. 거죠. 그 공부를 할 때 저는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스키밍하고 그리고 꼼꼼히 읽기도 하고 좋은 책을 하나 두고 그리고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시험 날 이 문제가 있을 때 아, 답이 몇 페이지 여기에 있구나 이게 상상이 되게끔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 multiple choice question들도 제가 4,000개를 구해서 이렇게 또 반복해서 거의 외울 듯이 해서 한 2만 개 넘게 푼 것 같아요. 가훈이 그 탑다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의 성공의 비밀이에요. 탑다운이 위에서 내려온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탑 다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아. 이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노력을 하면 그게 달성이 된다.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말인데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게 이루어졌다. 이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루어졌을 때 어떨지 상상하고 그리고 목표를 적어놓고 그래서 공부방에 잘 보이는데 제가 bar pass라고 적어놨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 그냥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적어놨어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마인드 셋업이 되는구나. 네, 마인드셋이 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인드셋이 된 거예요. 대단하다. 59분.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상상하던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족들이랑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결과를 딱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그냥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고 네, 제가 상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아 이거 좀 뭐 집안 뭐 파티 좀 했습니까? 합격 파티? 네,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 창희가 또 첫 월급 붙었을 때 저희 가족 다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창희가. 처음.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연봉이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연봉은 캘리포니아에서 다 공개를 하지만 제 입으로는 하자면 100K dollars 10만 달러 1년에 10만 불. 야 이게 10대에 이게 참 뭐 그래도 참 Congratulation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님이면은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주 며칠 근무예요? 5일 일해요. 5일이래요. 그리고 8시부터 5시까지. 8 to 5. 네, 8 to 5. 그러면 주말에는 좀 뭐 하면서 쉬어요? 뭐 그 키보드 사업하면서 쉬고 뭐 사업? 무슨 사업을 했어요? 네, 속기 키보드 아세요? 그러니까 예, 알죠. 빨리 치는 네. 법원에서 이렇게 맞아요. 빨리 치는 사람들이 속기사분들 계시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키보드를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알아봤는데 이 키보드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더 싸게. 그래서 인터넷에 키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봐서 제가 키보드를 만들어서 속기 키보드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파는 게 좋겠다 해서 keyboards.com이라는 제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됐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네.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 해서 한 7만 불 이렇게 레이즈해서 지금은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사업가시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검사님이 사업대도 됩니까? 네,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괜찮대요? 네.
이게 진짜 아우 이게? 진짜 뭐 어우밖에 안 나오네 오늘. 와우. 아니 그 좀 주로 어떤 사건을 좀 맡으십니까? 처음 6개월은 제가 경범죄 이렇게 뭐 마약, 음주운전 이런 거를 담당했지만 7월부터 제가 이제 felony로 중범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felony랑 white collar crime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돈을 뺏는 그런 범죄를 지금 맡고 있어요. 네. 그 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네, 최근에 한 재판이 있는데 그 음주운전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해서 길거리 차를 받고 도망을 간 사건이에요. 뺑소니군요. 네, 뺑소니인 네. 거죠. 증인들이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랑 아버지를 해서 거짓말을 할 거를 예상하고 제가 불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경찰한테 한 말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증명해서 이 사람을 guilty 하다고 제가 유죄를 받아냈군요. 받았어요. 보통 미국이 형량이 막 150년도 있고 네, 200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형량이 이렇게 되게 많은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막 뭐 몇백 년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I'm giving you 175 years, which is 2,100 months. 제가 담당한 케이스 중에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아직은 진행 중인 케이스 네네. 중 하나가 65년에서 그 to life, 와. life sentence. 어떤 범죄길래 65년을 받았어요? 그 first degree burglary라고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예요. 강도, 러버. 그런 거죠. 네, 주거 침입. 그거 그냥 한 번 했으면 6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되니까 하면 쌓여서 이게 전과가 있으면 캘리포니아는 3 strikes law라고 퍼니시먼트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군요. 세게 될 수 있어요.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했으면 6년, 두 번 했으면 12년, 그다음에 세 번째는 25년에서 to life. 그러니까 평생 살아야 될 수 있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했으니까 50년에서 그리고 세 번 전과가 있으면 더 5년을 더해서 65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국이 이제 형벌이 센 그 영미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범죄 형량을 더해서 선고를 하고 네. 형량의 제한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에 따라서 가장 큰 죄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고 가장 긴 형량이 한 50년 정도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일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일하면서 점점 뭐 좀 느끼는 것들이 좀 많다 그래요. 공부한 형법이랑 진짜 현실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현실에는 이렇게 그냥 팩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전과,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증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가 제일 이렇게 정의로운 건지 고민을 해야 돼서 저는 아직 초벌해서 이런 거에 좀 부족해서 제가 선배 검사님들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배당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의붓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 16살 손녀딸 옷장에 카메라를 숨겨놔서 옷 갈아입는 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대요. 1년 동안 여러 번 하고 변태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피고인이. 또 피해자가 제 나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이 되고 정의가 진짜 실현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검사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돼주고 피해자의 위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정의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